위대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배워라.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잘해라. 뭐 어쩌라는 거죠? 저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합니다. 읽기가 쉽거든요. 전공 서적이나 경제학 이런 거는 단어가 좀 어렵고 모르는 개념이 많이 나와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자기계발서는 그냥 쑥쑥 읽힙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명상하세요. 여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지. 최근에 원식이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이걸 안 읽었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단 하나만 잘해라 이거거든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쭉 나열하고 이런 행동을 해봐라. 이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 두 책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계발서를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뭐 어떤 반박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야별 도서 판매량을 조사해본 결과 자기계발서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33%가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 경영, 소설, 시, 희곡은 14%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예스24에 의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중 5위권 안에 3권이 자기계발서였다고 합니다. 연령대는 30, 40대가 많았고 공신력 있는 리서치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도서 카테고리 선호도는 대부분 1위가 소설이고 2위가 자기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나가면 소설이랑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기계발서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조언을 얻고자 혹은 위로를 얻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계발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보통 내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다. 그래서 읽기가 쉽다.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자기계발서가 동기부여는 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텐데 일시적이라고 해도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그건 좋다고 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투두 리스트도 써보고 1일 일식도 해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에버노트, 노션 이런 거 다 써봤어. 근데 결국 나태한 내 자신으로 돌아왔다. 자, 그렇다고 그 행위들을 후회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몇 개는 지금도 지키는 게 있고요. 지키지 못했더라도 나에게 맞는 것과 안 맞는 걸 구분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력이 중요하다. 잠자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 라는 걸 보고 시간만 되면 원고 쓰고 촬영하고를 계속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때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컨디션 좋을 때 처음 찍었던 그 테이크가 훨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체력을 갈아 넣을 바에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고 촬영과 편집 일정을 적재적소에 잘 분배하자 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사고를 확장해서 단순 반복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선 의지력을 발휘하지만 창의성을 요하는 일에서는 오히려 공백을 좀 주자 라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책 내용에 있어서 그걸 선택적으로 취합하면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지금부터 단점 갑니다.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건 당연히 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처음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이게 한 5권이 넘어가면 또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핵심 내용은 50페이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이 200페이지야. 이런 게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식을 읽을 때도 몇 페이지는 그냥 막 넘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개인적 견해를 말하다 보니 검증된 사실은 아니잖아요. 나에겐 맞는데 너에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말을 지켰는데 다른 변수에서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심리학이나 실험을 근거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공의 법칙이 다 적용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근데 부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책이 팔리면 저자가 돈을 벌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책은 독자를 위한 책이 아닌 저자가 돈을 벌기 위해 뻔한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 그냥 마케팅을 잘했네, 잘 팔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책 역행자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누군간 이걸 사기라고 하겠지. 그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 속에서 정체된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는 내 말을 믿고 자의식 해체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겁니다. 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앤드류 테이트의 쇼츠가 한국으로 유입되니까 우리나라의 알파 메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전부 다 상남자야. 대표적인 게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 이런 채널이에요. 근데 앤드류 테이트의 논리도 괜찮은 게 많습니다. 매일 훈련하듯이 열심히 살고 그렇게 너의 가족을 지켜라 이런 내용인데 다만 말이 좀 세요. 이것도 못하냐? 너 루저네?
이런 식인데 용찬우가 이걸 따라하다가 나락을 갔죠. 막 우울증 환자한테 정신이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든 자기계발을 말하는 사람이든 그 가치관이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려는 마음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함께 했을 때 그때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적인 성공감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도파민 같아요. 내 실무는 변하지 않는데 마음만 보상을 받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인드셋이 좋은 결과를 내기에 훨씬 좋겠죠. 근데 그건 행동을 했을 때. 아무튼 행동이 결여된 굳건한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유튜버로 얘기해볼게요. 성장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계발 주제 유튜버와 반대 성격의 유튜버를 좀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계발 유튜버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반대 성향의 유튜버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왼쪽은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이고 오른쪽은 성공을 위한 실무적 방법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왼쪽이 문과스럽고 오른쪽이 이과스럽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근데 이들을 다 포함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무언가 한 분야에서 꽤나 성취를 이뤘다는 거죠. 켈리체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는데 이분 용찬우가 믿는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업적으로 연매출 6천억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자 창시자입니다. 주원규님은 어떤가요?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100만 넘기고 20억에 매각했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유튜버를 교육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도 골수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도 자기계발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국 성과가 있어야 된다. 즉 마인드셋은 성과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썰 하나를 풀자면 제가 가끔 모임 어플로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독서 자기계발 카테고리에 이런 벙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을 위한 마인드, 어쩌고 저쩌고.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설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려 합니다. 어떤 기업에 취직하려 합니다. 근데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너한테 그 긍정적인 결과가 뭐냐고. 아무튼 오늘 결론은 좀 깁니다. 자기계발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저도 이 뻔한 글들을 읽으면서 요즘은 주간 계획을 잘못 짰네, 시간 관리를 잘 못했네 등등 놓쳤던 것들을 다 잡곤 합니다. 코로나에 들어서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욜로에서 갓생으로 넘어올 때쯤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자기계발서는요 자기계발서잖아요. 즉 개인에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절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한번 누르게 만드는 게 힘들듯이 인생의 변수는 노력의 방법에 따라서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흑자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흑인들의 피지컬을 못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부여되는 손실마저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라고 자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의 편향을 너무 직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쏠림 현상 앞에서 네가 이 마른 모의 가운데 오지 못했던 것은 노력 때문이다 라고만 하는 게 과연 충분한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은 스스로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공 지식을 탐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행동이 중요하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